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블랙엘 RTX 50 시리즈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톰스 하드웨어의 블랙엘 GPU RTX 50 시리즈와 관련한 체크 포인트가 실렸습니다. 출시 시기, 블랙엘의 제작 노드, 소비자용 제품의 GDDR7 탑재 여부,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생각해 볼 거리 중심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작 노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블랙엘 제작 노드는 그간 시장에서 TSMC 3나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엔비디아가 호퍼 GPU와 같은 4나노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제작 노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칩 가격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블랙엘과 호퍼가 같은 4나노라고 하지만 세부 제작 노드는 엄연히 다른데요. 호퍼는 4N 노드고 블랙엘은 4N 노드의 파생 노드 격인 4MP 노드입니다. 엔비디아가 N3나 N3E와 같은 TSMC 3나노 대신에 4MP 노드를 선택한 것은 비용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호퍼 100 같은 경우는 칩당 가격이 비쌀 때는 4만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하나 한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N3를 활용하게 되면 GPU 칩당 가격이 5만 달러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미 AMD, 인텔이 추론용 AI 칩에서 성능면에서 탁월한 칩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고 빅테크들도 자체 칩을 호퍼 GPU의 10분의 1 가격에 제작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이런 트렌드를 의식했을 것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4나노의 파생 노드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NV링크 기술 등을 활용해서 두 개의 동일한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멀티칩 모듈 방식을 활용합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서 굳이 3나노급으로 제작 노드를 옮기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칩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익 있게 봐야 할 대목은 블랙엘이 4나노로 가면서 나타날 여파입니다. 가령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 격인 AMD와 인텔의 경우는 블랙엘의 4나노 선택으로 TSMC 3나노를 보다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이런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는데요. 인텔은 파운드리 후발주자이자 프로세서 경쟁에서 가장 핀치로 내몰려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고 AMD에 뒤처졌던 기술 리더십도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지렛대로 회복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TSMC 3나노를 활용해서 더 작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길을 선택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 인텔은 로드맵을 통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TSMC 3나노를 GPU 다이를 만드는 데 활용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 전 모델에서 공이 다 4MP 4나노 파생 노드를 고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이전 암페어 GPU에서는 칩 종류별로 파운드리 제작 노드를 달리 가져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가령 암페어 GPU RTX 30 시리즈의 소비자용 모델에는 삼성의 8나노 노드를 활용했지만 서버용 칩인 암페어 100, A100 같은 제품에서는 TSMC 7나노를 선택했었죠. 즉 암페어에서는 7나노와 8나노를 썼듯이 이번 블랙엘에서도 4나노와 3나노를 혼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GTC 행사에서 공개한 블랙엘 GPU는 AI 칩으로 서버용 칩입니다. 개인용 GPU보다는 더 선진화된 앞선 노드를 적용하는 칩이란 뜻입니다. 서버용 칩에서 블랙엘이 4나노 파생 노드인 4MP를 썼는데 개인용 GPU에서 3나노 노드를 활용하는 그림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은 가격 저항이 더 심하죠. 그리고 기업용 서버용 제품이야 성능이 중요한 만큼 돈을 더 내서라도 탁월한 칩을 선호하지만 개인용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그린팀 엔비디아가 소비자용 칩에 3나노를 쓴 강수는 웬만해선 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도 엔비디아는 소비자용 칩에서 삼성 8나노를 활용해서 TSMC 7나노에서 만든 AMD GPU 공세를 너끈히 막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엘에서도 3나노를 외면하고 4나노로
모든 것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블랙엘 GPU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GDDR7의 향배인데요. 그간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소비자용 블랙엘 GPU, 그러니까 RTX 50 시리즈에서는 GDDR7 메모리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 호퍼 GPU, RTX 40 시리즈 GPU는 17GBps에서 23GBps 사이의 클럭으로 GDDR6X와 GDDR6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마이크론 제품이죠. GDDR7 경쟁과 관련해서 순수한 칩 성능 관점에서 보면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RTX 50 시리즈에서는 이런 정황을,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마이크론과의 엔비디아와 협업 가능성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이 내놓은 GDDR7 같은 경우는 속도가 37GBps에 이릅니다. 엔비디아와 그래픽 D램 작업을 함께한 마이크론의 로드맵을 보면 26년, 내후년은 돼야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이 36GBps 속도에 이릅니다. 올해와 내년은 32GBps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게 마이크론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GDDR7 속도는 37GBps에 이르는 만큼 속도 차이가 큰 것이죠. 엔비디아가 과거 거래에 집착해서, 관계에 집착해서 RTX 50에서도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을 고수하고 자신의 경쟁사인 AMD가 삼성 GDDR7을 탑재한다고 가정해 보면 AMD GPU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거래 가능성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 GTC에서도 GDDR7을 전시했었죠. 삼성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 오랜 메모리 파트너십에 균열을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속도로 느리더라도 기존 마이크론과의 거래 관계를 지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서버용 블랙엘 칩에서 나타날 HBM 납품 구도의 변화 가능성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포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AMD로부터 HBM3 검증을 끝내고 HBM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또 HBM3E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검증이 하반기에 끝나서 블랙엘의 12단 HBM3E를 납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 HBM의 낮은 수율, 그리고 HBM 공정, NCF죠.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공정이라고 합니다. NCF 공정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HBM 분야에서. 이는 결국 엔비디아 블랙엘 GPU의 HBM 납품을 무난히 본격 개시할 수 있느냐가 중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이런 남아있는 시장 의구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 악재를 호재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